오랜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 입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죠. 지금 수시 추합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이 되면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고민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대학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천대학교에서 고교 맞춤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 온 후기 겸 해서 인천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의 모 호텔에서 컨설팅을 했고요. 원래는 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많이 가서 연수를 받아와서 좀 자료를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막판에 생기부 입력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변경에 또 어려움도 있어서 소수의 인원만 갔다 왔습니다. 이런 책자를 줬고요. 이런 책자와 또 현장에서 들었던 설명을 토대로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계속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요. 자, 가장 결과 발표를 아직 다 이렇게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경쟁률 소개했죠. 수시 경쟁률 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흔히 말해서 터졌는데 교과 전형도 전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6.41대 1이었는데 13.05대 1이기 때문에 2배가 넘도록 경쟁률이 터졌고 게다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이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일단 올해 그 입시의 분위기가 일단 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된 학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교과인데 내신만 적용하는 지역 균형 전형은 내신이 좀 불리하게 생각하면 잘 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대1이 채 안 됐고 신설된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인천대학교의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은 있어 왔는데 이 전형은 보통 6대1 전후로 형성이 됐었는데 13대1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상하기로는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또 게다가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그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이 전형의 경쟁률이 늘었다. 이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을 기대하고 내가 최저만 맞추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결과는 준비 잘한 친구들은 됐겠지만 또 반대로 여전히 그 수능 최저의 벽을 못 넘어서 또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최초합 기준으로만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에 최종 학까지 가다 보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꾸 나는 그런 과가 나올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는데 아무튼 경쟁률은 늘었는데 뒤에 소개하겠지만 합격하는 그 등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작년도에 최초 합격 2.39였는데 올해는 2.40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최종 합격이 떨어졌고요. 최종 등록이 2.89입니다. 아직은 최종 등록 점수가 안 나왔죠. 계속 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다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경쟁률보다 더 무서운 게 전반적인 학력 인구의 감소와 그 다음에 어떤 변수들, 그죠?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 변수들,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자기 추천을 포함한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좀 힘들어하게 접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초 합격자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거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이 정도 내신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혹시나 이번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균형은 올해 처음 선발하는 건데 당연히 최저가 없다 보니까 최저에 있는 전형보다는 최초 합격자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추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이변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인천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많이 하는데 지원자는 경기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요. 합격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더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인천에서 가장 많이 붙더라.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지역 평판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은 피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웬만하면 그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 학교가 있죠. 인천대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국립입니다. 국립이라는 얘기는 등록금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학기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웬만한 사립 대학의 절반밖에 안 되는 등록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송도에 캠퍼스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최신식의 고급스러운 캠퍼스가 지어져서 흔히 말하는 대학의 낭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고요. 많은 대학들이 좁은 장소에다가 대학을 짓다 보니까 막 경사도 많고 그런데 평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다 보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심지어는 뭐 제가 솔직히 인천대는 가보진 않았지만 기숙사에서 오션뷰를 느낄 수 있는 마치 호텔의 오션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좋은 기숙사 위치도 되게 큰 메리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점을 하면 인천 지역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 평판이 좋다는 얘기죠. 충분히 매력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원율과 합격률을 얘기하는 건데 뭐 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많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우리 고1과 고2 학생들 중에서 정시의 파이터, 정시로 곧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수시에서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붙는다는 얘기는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곧바로 정시로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성적이 안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 유형봤더니 압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원하고 붙는다. 뭐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대학들보다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원하고 많이 붙는다더라.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자, 전년도에 6.41대 21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13.05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을 봤더니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4.5대 1인데 45.5대 1입니다. 자, 작년도에 평균 6.41대 1이니까 신서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면서도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았고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점수대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45대 1이 됐어요. 거의 10배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일단 1등급 정도 더 최초합 결과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종 합격자이고 이건 최초합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는 좀 더 뒤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지만 어찌됐건 경쟁률이 10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어교과도 마찬가지고요. 10배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너무 그 전년도에 그 최하에 있던 경쟁률의 대학을 보고 또한 그 점수가 낮은 대학만 보고 쓰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경쟁률 하위 학과 평균 경쟁률이 13대 1이었다고 했으니까 13대 1보다 낮은 학과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거 8대 1일도 뭐 결코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전년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올해 온학만이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낮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7.33대 1을 했던 화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36인데 올해 2.27. 근데 최종합과 최초합의 비교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합하면 이 등급보다는 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천대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다고 생각할런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붙는다. 지원은 3등급 때까지도 많이 지원하죠. 그런데 보통 2.5등급 전후로 붙는다. 단 최저학력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최저 충족률이 나오는데 70% 좀 안 되는 60%에서 65% 전후로 최저 충족이 됩니다. 최저는 두개합 7이고 그 다음에 사범대는 두개합 6, 그 다음에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이 인천대학교에서 가장 밀어주는 그죠? 4년 장학금 보장에다가 가뜩이나 국립대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에이스로 쳐주는 학과가 동부가 국제통상학부입니다. 저는 농담 삼아서 택배학과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인천이다 보니까 물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과인데
4년 장학금 보장에다가 게다가 말 그대로 그 대학교의 주력 학과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1년간 해외에 교환학생의 어떤 기회도 준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말 그대로 취업하면 되게 많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메리트도 있는 학과죠, 학부죠. 근데 이게 여기만 2합 5고요. 나머지는 2합 7입니다. 그런데 충족률이 7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3대 1이었지만 이 최저를 통과한 숫자만 놓고 보면 8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8대 1도 결코 적은 낮은 등급은 아니지만, 아니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 경쟁률로 놓고 보면 절반 가까이는, 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허수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능 준비 잘 해야 된다. 그죠?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준비 잘 해야 된다. 물론 내 내신 성적이 무지하게 높으면 최저를 안 맞히는 전형에 써도 되겠지만 보통 2등급 때 아까 말씀드린 2.5등급에 3등급 요 사이의 등급 학생들은 무조건 내신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험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는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춰 놓으면, 게다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개의 합이 7이다. 그러니까 3, 4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게다가 영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요번에 3등급까지 그 누적 백분위가 5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지간하면 내가 3등급은 맞춘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2등급 맞춰주면 2합 7이면 하나는 2, 하나는 5만 맞춰줘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영어가 3되고 다른 거 하나 4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 충족했던 인원이 70%가 채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수능 준비해서 평균 한 3등급 정도 만들어 놓으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천대가 상징하는 건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런 경쟁력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좀 비교해 보면, 자,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초합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등록자입니다. 최종.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75 등급 사범대학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2.75와 2.08을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최종, 이건 최초.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인문 디자인은 2.91, 2.43. 자기는 2.87, 2.44인데 큰 틀에 봤을 때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경쟁률은 2배가 넘었겠지만. 자, 그리고 자, 인문과 자연을 이건 지역균형이죠.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인데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다는 겁니다. 2.3, 2.3. 그죠? 이것도 최초 합격 점수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더 밀릴지 모르겠다.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내신이 2.5등급 안쪽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물론 인천대는 날로 커가고 있는 대학이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어져 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만 놓고 보면 2.5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뭐 지역에서 이른바 이제 그 지역 균형 추천을 하는데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2.78명 지원했고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는 2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붙은 대학은 9명까지인데 22명 지원했던 고등학교에서 9명 붙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도 3명인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렇게 안내를 해주던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잘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지원 패턴이 달라집니다. 인천지 좋다라고 계속 홍보하고 강조하면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22명을 지원한 학교가 인천에 있는 학교인지 경기도에 있는 학교인지 서울에 있는 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천대 장점에 대해서 듣고 와서 그게 정말로 느껴지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다 알 수가 없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런 연수를 계속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뭐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한테 인천대 무조건 쓰라고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추천 전형은 우리가 보통 자기 추천하면 건대 정도만 생각하는데 인천대도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는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겁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그래도 지금 현재 고3이 2년간 겪었던 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봐도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못한 것 같다. 이런 겁이 들어서 겁을 먹어서 좀 지원을 좀 덜 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에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전형들을 교육부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이런 전형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이른바 교과 전형으로 또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변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덜 준비하고 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최초 합격자 점수가 최종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더 점수가 낮아요. 최초 합이. 그러면 최종합까지 가면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원서 쓴 친구들은 이른바 대박이 난 겁니다. 같은 대학인데 점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코로나라고 힘들어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강점이 있으면 자신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수시에는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내신이 원하는 만큼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에 충실히 준비해서 메울 생각을 해야지 나는 수능으로 대박을 낼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렇게 표를 나타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2등급 후반, 4등급 초까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박은 누군가요? 이 대박은 여기 빨간 거 아래에 있는, 그죠? 거의 7등 가까이 요 학생들이 대박인 거죠. 그죠? 그러면 쪽박은 뭘까요? 맨 위에 있는 이 X표. 내신이 1등급 가까이 되는, 1등급 중반, 1등 초반 가까이 이 학생들이 왜 떨어졌을까요? 내신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내신만 높은 친구고 전공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학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보기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2등급 중후반, 4등급 초반까지가 되게 많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학생들만 기억을 해요. 그죠? 대박 맞습니다. 이런 게 대박인 거예요. 이런 게 빵꾸난 거고, 이런 게 대박인데, 종합이다 보니까 미달라서 붙여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서류에서의 강점이 있으니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기대를 못 하더라도, 요 창 안에 들어오는 경우, 그죠? 보통, 교과 성적으로 2.5등급 안에 붙는 학생을 보통 3.5가 4등급이 붙으면 이것도 대박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내신이 밀리더라도 다시 생활기록부. 지금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열심히 생활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필된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부분이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선생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뭘까요?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죠? 내신만 높은 겁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내신만 좋다고 붙는 전형이 절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면접의 영역. 이건 최종, 이건 최초인데 10명 중에 3명이 면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가 2명 꼴이니까 그죠? 이것도 최종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접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고른 기회와 사회통합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내가 고른 기회 전형에 있느냐, 사회통합 전형에 있느냐, 그죠? 고른 기회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라면 사회통합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다자녀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건이 맞으면 꼭 보셔서 이정을 보면 되는데 점수대가 그래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시. 이제 우리 특히나 이제 고3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시는 갈수록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쟁률이. 그리고 경기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더라.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수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등급 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시를 등급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보통 이런 데 가면 연수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서류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우리가 생계부 잘 작성해야 되는데 학습 태도와 학업 역량이 묻어나는 생계부가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각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역량이 드러나도록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학기 말에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천대 갈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